자,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리보세라닙을 검색하고 지식백과로 들어오면은 리보세라닙 용어사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보면 리보세라닙이 지식백과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 업종 전문가가 작성을 했는지 주주님들이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리보세라닙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쉽게 설명을 잘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HLB 미국자회사 엘레바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라고 딱 설명해주고 여러가지 관련된 내용, 작용기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은 혈관신생 억제제인데요. 2세대 항암제죠. 요즘에는 이제 3세대 그리고 4세대까지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행이 지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적항암제의 역할은 간단하게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질 게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혈관신생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꿔주는 면역 조절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항암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면역항암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3세대랑 2세대를 같이 병용요법을 많이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2세대가 3세대로, 3세대가 4세대로 발전을 하는데 2세대는 발전을 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꿔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콜드,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핫, 매우 뜨겁게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누가 더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는 상태일까요? 요 뜨거운 거겠죠. 자,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은 T셀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개발 회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콜드 튜머를 이 핫 튜머로 바꿔주고 싶어 합니다. 자, 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면역 반응이 억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요 핫 튜머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바로 2세대의 표적항암제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콜드랑 핫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인플러메이션이 있으면은 핫입니다. 염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면역세포가 적군을 발견해서 싸울 때 생겨나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염증도 일어날 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핫이라는 것은 염증이 있는 것을 보고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다는 것은 T셀이 여기에 침투를 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침투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적군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콜드를 핫으로 바꿔주는 것, 스위치를 해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혈관신생 억제제, 리보세라닙도 혈관신생 억제제입니다. 자, 그래서 3세대랑 같이 쓰면은 병용을 하면은 효과가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콜드 튜머가 있고 핫 튜머가 있는데요. 핫 튜머 같은 경우에는 T세포가 침투를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핫 튜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파이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콜드 튜머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콜드를 핫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 역할을 2세대 혈관신생 억제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은 수지상세포 백신, DC 백신도 T세포 침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핫튜머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식백과에 리보세라닙이 등장했다라는 사실과 콜드 튜머, 핫 튜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겨울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전부터 한번 영상으로 다루려고 했던 꿀팁을 하나 논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베스삭스라고 적혀 있는데 수면 양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추워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고 또 밤에 잠을 잘 자야지 다음날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저는 의욕도 체력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력은 잠을 잘 자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을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자, 수면 양말을 끼고 자면 잠을 잘 잘까? 그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본 것이고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은 한국에서 진행이 된 거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명의 2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잠이 들 때까지의 그 지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눕는다고 바로 잠을 자는 건 아니죠. 누워서 잠에 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7.5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은 32분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깨어나는 횟수,
깨어나는 횟수도 7.5회 더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자주 뒤척이고 자주 깨게 되죠. 이런 것들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면의 효율이 7.6%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단지 수면 양말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으니까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도 단축이 되고 더 오래 자고 그리고 덜 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을 아주 푹 잤다는 거죠. 확실히 수면의 질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심장 박동수나 뭐 체온 같은 것들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체온이 올라가고 뭐 심장이 잘 뛰고 그런 것보다는 잠을 얼마나 잘 잤느냐가 이번 이 논문을 보는 이유죠. 그래서 잠을 잘 잤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를 보면요. 자, 여기는 수면 양말을 신는 쪽이겠죠. 요 빗금 친 데는 수면 양말을 신 데고 전부 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별이 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아까 봤듯이 잠이 드는 데까지 더 짧게 걸렸죠. 수면 양말을 신는 쪽이.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효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수면 양말을 신는 쪽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는 횟수도 수면 양말을 신는 쪽이 훨씬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은 수면 양말을 신어보면은 이전보다는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은 코리안이라고 적혀있으니까 한국인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세하게 양말의 구성 성분도 적어놨습니다. 98%가 폴리에스터로 만든 수면 양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도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뭐 수면 장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었고, 그러니까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이어플러그도 끼고 잤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1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었는데요. 자, 요것은 결과에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에는 쓰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서도 그 컨트롤 그룹보다는 수면 양말을 신는 그룹이 잠을 더 잘 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자, 여기서 내려가서 보면은 P-밸류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로 수면의 질을 평가할 때 더 빨리 잠들고 더 오래 자고 더 적게 깨는 게 수면의 질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면 양말을 끼고 자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잘 잘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고 밤에 잠을 좀 뒤척인다 싶으시면은 수면 양말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